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벗어난 것은 아니죠.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37%였던 것이 33.4%로 떨어졌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 그래도 첫 자리가 2로 시작하지는 않는구나. 다행이다. 뭐 이렇게 스스로 얼버무리고 말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주 만에 한 달이 넘죠. 5주 만에 반등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 이 뉴스가 그렇게 널리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반등을 했거나 말거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 것이죠. 이걸 보면 이제 7월 15일에 한국갤럽이 37%에서 32%로 떨어졌고 7월 18일에 이제 리얼미터가 그 37에서 33.4로 그리고 7월 20일에 RN서치가 32.5에서 39.2로 이제 조금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5주 만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진 건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국민이 보기에 괜찮다 하는 쪽으로 뭔가 달라진 건가? 이렇게 궁금해했죠. 그러니까 RN서치 관계자가 이게 보니까 대구 경북하고 50대에서 그 조금 상승했다. 그럼 왜냐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윤석열 진짜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그래도 이거 두들겨 패서 인간 만들어서 쓰자 나가서 되겠느냐 하고 그쪽에 보수층이 결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지금 집행정부에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 돈을 뿌리는 방법과 빚을 없애버려 갖고 결국은 돈을 굳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후자 이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계층이 이게 조금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런데 빚 탕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올라가는 데가 있다고 해도 분개하는 쪽도 있죠. 특히 무슨 코인 뭐 이거하고 관련해서 그 RN서치 관계자의 답변이 이게 반등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여론조사한 결과 그 파일을 보니까 부정평가가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 여기 빼고는 몽땅 부정평가입니다. 더 많습니다. 부정평가가. 이거 정말 위기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령층은 50대 말할 거 없습니다. 전 연령층이 다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긍정평가보다. 그것도 극도로 높습니다. 이번에 좀 올라갔다는 게 뭐냐 하면 대구 경북에서 부정평가가 39.9% 40%가 된 게 이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부울경에서 49.1%가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 아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100에서 40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50대가 좀 윤석열 대통령 편 든다고 한 50대가 부정평가가 56.4%입니다. 50% 넘어간 것이죠. 나쁘다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했죠. 그런데 그 사과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했는데도. 왜냐하면 토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는 사람을 풀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말로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했다 하면은 이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속으로는 힘낼 겁니다. 그래 좋아 밀어붙여 이러면서 우리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30%대도 신경 안 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 때 20%대로 떨어진 경험도 했죠. 아마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원래 여론조사는 그런 거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병원에 가는 거 말고 때때로 체온계 이렇게 집에 있으면 재볼 수 있죠. 체온이 몇 도야 이러면서. 아니면은 그 온도계 그냥 한 번씩 쓱 보는 겁니다. 지금 몇 도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참고용이다. 뭐 그다지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구나. 무슨 요인이 있을까? 그냥 이런 것이지 그게 우리 전 국민의 의사가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 그거 뭐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고 좀 떨어졌다고 난리 났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여론조사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요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저거 좌파들이 조작했다. 저거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정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조금 오르는 분위기다 하면은 됐네 이래서도 안 되고 그거 우리한테 그 비우호적이야. 아예 안 보고 살자.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측에서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우리가 왜 민주당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소리를 했다고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저거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어떻게 민주당에서 하는 말을 안 듣겠다고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통령의 자리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의힘의 나라가 된 겁니까? 지금 그런 착각하고 있습니까? 속마음이 혹시 옹졸해서 혹시 초짜여서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밖에다 그 말을 안 할 정도의 교양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막 되먹었습니까? 우리 리마연에서는 윤석열의 저 용궁, 용산 집무실 그 속에 암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알든 모르든 그거 이미 거기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풀어서 민심을 좀 다독이고 해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민심 그 달래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죠. 어떻든 무마한다. 앞에서 미소를 짓는다. 사람들에게 돈을 뿌린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진짜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늪에 빠져서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늪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무엇으로 저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치의 문제 아닙니까? 정치에서는 지금처럼 늪에 빠져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뭔가? 지금 윤석열이 늪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늪이 뭐냐? 늪에 빠졌으니까 용산이 늪이겠죠. 그렇습니다. 용산이라는 늪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런데 이 늪은 원래 거기 있던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윤석열이 용산에 가기 전에 용산은 늪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좋은 곳이었죠. 우리 국방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 박물관도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 시민공원을 만들고 해서 아주 그 푸르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용산을 딱 막아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차지하고 늪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에 같으면 여기 공원 만들면 시민들이 뭐 저녁에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나오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을 지금은 단지 삐끔 들여다볼 때 조건을 맞춰서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고 윤석열만 드나드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윤석열 그 패밀리만 드나드는. 그래서 지금 용산이라고 하는 그 늪에 윤석열 팀이 지금 들어가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되는 거 없죠?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거기서 뭐가 됩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유명무실합니다. 지금도. 그저 윤석열 얼굴 나오면 대통령실인가?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돈 뿌리겠다 소리 가끔씩 하고 급할 때마다 하는데 민주당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은 민주당 편이다. 저 늪에 빠져서 언제 빠져 죽나 두고 보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용산이라는 늪을 윤석열이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때 또 무슨 대단한 계획으로 대단한 구상으로 그 늪에 들어앉은 것도 아니죠. 그냥 반짝 아이디어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뭐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용산에 가면은 운이 좋을 걸세. 뭐 이런 것인가? 아무튼 시답잖게 보통 같으면 이 집행정부의 일을 국민의 일꾼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은 저지르지 않을 짓을 하면서 그 늪에 그냥 들어가 앉은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이 늪 속에 앉아서 팀을 짜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혁신하겠다고 혁신 구상을 하고 이런 겁니다. 되는 거 없습니다. 해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실이 순 삼류 거기다가 똑같은 빈 깡통들만 채워서 서로 좋다고 하하호호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돌아가지를 않는데 이게 또 자기만 늪에 빠지면 모르겠는데 국무총리실까지 마찬가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보다 지금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2달 전보다 국무총리실 이거 이런 쓰레기가 없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윤석열 스스로 만든 늪은 용산 이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맞다 이러실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모두 전 국민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왕 당선이 됐으니까 그래 청와대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지. 손님이 오면 영빈관에서 좀 더 멋지게. 전에 보니까 그 뭐라고 하나 앞에서 군악대처럼 그 전통 한복 입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옷도 좀 좋은 걸로 새로 맞춰 입히고 고증을 해서 아니면은 아예 그냥 멋지게 미래전사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좀 하면 좋겠네. 윤석열은 싫지만 국민들이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를 거기 그냥 관광지 5일 장터 어쩌다 한번 가는 막 이런 데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반짝 아이디어라고 할까? 아니면은 잠시 뭔가에 좀 미쳐서 혼이 쏙 빠져서 이렇게 정한 게 그게 윤석열의 늪이 돼버린 겁니다. 늪이 뭡니까? 늪은 한번 빠지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이제 용산 늪에 빠져서 그 무슨 짓을 해도 더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구슬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적을 붙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하자. 뭔가 하다가 이게 정말 잘못됐다 싶으면 싹 갈아엎는 게 가장 빠릅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자 안 되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저 늪에서 벗어나려면 중간에 끌려 나오고 탄핵당하고 뭐 스스로 사퇴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몽땅 감옥 가겠죠. 아니면 군중들한테 돌팔매 맞고 뭐 이런 거 이게 너무 동화스럽습니까? 아무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좋은 일은 없다. 그런데 이 늪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저 늪에 빠져드는 윤석열을 구할 수 있느냐? 본인밖에 못 구합니다. 자기가 만든 늪이니까. 그래 그 길은 지금 청와대로 이전하자. 이겁니다.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철저하게 반성합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그래도 뽑아준 윤석열인데 개취급을 받아도 여러분의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국민 눈앞에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고 행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참 믿기지 않는데 뭐 어퍼컷 세리머니 하고 그 멍청한 소리 하고 맹한 눈으로 뭐 이래도 대중의 인기를 거뒀던 것은 사람들이 지금 팍팍한 겁니다. 사는 게. 그래서 뭔가 그냥 시원하게 밀어붙이는 그걸 좀 보고 싶다. 이게 아니었는가. 참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늪에서 빠져나오는 그걸 본인이 한번 해봐라. 이런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원래 뭐 한 1000명, 1500명 이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기술 인력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런데 청와대 안 간다고 하면서 옮겨오고 또 자기들 필요한 사람 또 집어넣고 해서 숫자는 더 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기술직 빼고 뭐 관리직 이거는 기술직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술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이게 한 1000명이 돼도 다 잘라라. 다 바꾸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일단은 정치인은 안 쓴다. 그래서 뭐 검사를 막 엄청나게 갖다 꽂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해보니까 알겠죠.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행정 경험이 있는 거, 그 행정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정치인은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아무튼 공무원으로서 복무했던,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각 지금 대통령실의 각 그 업무마다 당장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싹 갈아 넣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찾으십시오. 뭐 장관은 그냥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그게 1000명이 돼도 몽땅 바꿔라. 그리고 우선 대국민 사과해야 하겠죠. 대국민 사과하고 쫓겨났다 하는 마음으로 또 하야한다. 지금 하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청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검소하게 그리고 건실하게 정말 다른 멀쩡한 공무원들 아니고 윤석열 당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일을 하면 그게 늪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김건희 씨 무슨 공주놀이하고 사치 부리고 그게 도대체 100년 전 일입니까? 어디서 그런 짓을 합니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씨 얼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지금 용산의 시스템이 다 멈춰 있죠. 국방부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외교부도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집행정부를 정말 우습게 알고 있었다. 뭐 가짜 경력으로라도 증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죽을 길에 들어와 있는데 살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1000명의 목을 자른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자기가 죽을 거냐, 1000명을 자를 거냐. 그런 기계가 있다면, 그런 대담하고 강한 그런 기계가 있다면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약하면 못하는 것이죠. 흔히 어딘가에 의존을 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남의 말에 의존하고 뒤를 봐줄 사람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인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면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이걸 못한다 하면은 윤석열은 끝입니다. 윤석열에게 매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끝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사대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타이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용궁이 사대문 밖에 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가 몽땅 늪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사대문 밖에 나간 윤석열을 자르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미 옛날식으로 말해서 성을 버린 자인데 그거 누구 손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그 쉽고 그 일도 아니겠죠. 늪에서 나오지 않으면 늪에 빠져 죽을 것이다. 윤석열의 운명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